대각 개교의 달 4월,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 기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곧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며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거진원 초대석에 한겨레 중고등학교 정명선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분위기와 최근 개소한 남북 청소년 교육문화연구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부임하신 지 한 달 가까이 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청소년 교육문화연구소의 개소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선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어떤 교육기관인지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근무해서 저희 교장실에 가보니까 교표의 설명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교는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통일을 열망하는 곳이고, 남한에서 남과 북이 공존한 곳이고, 또 통일에 대한 기상이 움트는 곳으로서 통일의 전처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다,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 학교는 북한이 199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도 배거에 오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학교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원불교에서 전국에 특성화 대한교육 중고등학교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산 성지고등학교, 그 다음에 원경고등학교, 하랑고등학교, 송악중학교 이렇게 하면서 국가에서 초대 이사장이셨던 서타원 박정수 교무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박정수 교무님이 먼저 앞장을 서고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한 분이 상임이사인 보산 강혜윤 교무.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 중고등학교 교장을 12년 했던 윤산 곽진영 도무 두 분이 정말로 열심히 뛰어서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너무너무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지만 지금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단에도 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물이 있어야 학교를 세울 수 있어서 그때 전국의 교도님들 또 일반인들 해서 2만 명 이분들이 한평사기 2만 명이 동원해서 만들어진 학교. 그래서 2006년 3월 1일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헌산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많은 손님을 헌산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특수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하고의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국가의 정책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중고등학교도 대한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이제 교육 과정이 일반해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국민 공통 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더 노력해서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는 법, 시장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심지어는 목욕탕에서 옷을 입고 들어가는지 아니까 그것도 잘 그런 에피소드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학력을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또 직업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생활 적응 교육도 해야 되는 선생님들 좀 많이 애를 쓰시면서 사제 동수구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학생들이 남한에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는 1년 걸리고 이제 길게는 오래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남한에 오면 성공했다고는 하죠. 그러니까 오면서 가족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왔던 동네 사람도
눈 떠보니까 안 계시고 마음에 그러니까 그 심리적 상처가 엄청 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치유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오게 된 곳이 북한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먹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참 안 좋더라고요. 건강이 많이 안 좋고 또 아예 기초학력이 전혀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더 급한데 또 이제 직업을 그냥 학력만 필요하고 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어른들은 막 그 환청 이런 거 갖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되고 네, 그런 네.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다가 그 중국 공안한테 들리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옆에서 총살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공포가 아주 매우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아이들이고 그냥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선을 네네. 넘어서 자기 생을 걸고 이곳에 도착한 그런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둘 곳이 어디 하나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마치 집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동문 가운데는 학교는 또 하나의 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요? 우리 학교에 있으면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3월에도 한 2건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그 선생님한테 북한에 온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촛불 켜주는 어머니 역할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달려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달려오고 그렇게 해서 아주 늘 오더라고요. 졸업생들이 늘 오고 또 이제 아직도 밖에서 힘들면 이렇게 계속 그 상담도 해주고 뭐 이혼했어도 저희가 이런 일로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전화하는 친구도 있고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학교를 정말 친정같이 아니면 선생님들을 언제나 부모님같이 누나나 형같이 이렇게 연락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참 보람돼. 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잘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학교를 벗어나게 되면 또 불안하고 네네. 뭔가 행동이 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한 가지는 서울교구 송천교당에서 이 한겨레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방학 기간 동안에는 외갓집 다녀가듯이 송천교당을 다녀가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들었습니다. 통일협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의미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제 그 송천교당과 연결된 그 인연은 서울교구 경산 양명일 사무국장이 통일법회 아이들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교당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한겨레에서 나가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통일법회를 보면서 송천교당들 나갔었는데 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러니까 또 보고 이렇게 학생들 장학금 지원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 그 무용고 그러니까 혼자 온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어디 쉴 곳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진 것 같습니다. 유성교당이나 또 경인교구 여성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결연 사업을 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모 원자녀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와서 자기도 하고 또 같이 나들이도 하고 행사 있으면 꼭 오시고 그래서 경인교구에서 먼저 했고 그다음에 서울교구에서도 성천교당이 이제 좀 적극성을 보인 것이 그죠. 근데 그 대전 충남교구 유성교당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대화를 할 때는 잘 모르지만 북에서 왔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듣는 사람, 이 대하는 사람 스스로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난감함을 또 갖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하고 같은 한 민족이고 우리 같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좀 말이 서투르면 기다려주시고 같이 시간이 짧으면 차도 마시고 아니면 시간이 되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형제구나 거부감 갖지 않고 그렇게 평범하게 대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학생들도 칭찬해 주면 매우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기다려주는 마음이 네네.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군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고 계속 대화를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네네. 늘리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최근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네. 북한 이탈 네. 주민과 청소년들을 새터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학교 오기 전에는 새터민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많이 넘어왔을 때 우리 국가에서 단어를 명명하기를 새터민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온 분들이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대요. 그러면 새터민에 뭐 헌터민도 있고 다른 사람도 다른 단어도 있으니까 그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은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청소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저는 북에서 온 학생들, 북에서 온 우리 청소년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보편적으로 북한 이탈 청소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용어 하나도 사실은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매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임진각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2번째 평화통일 염원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평화통일 염원식을 이제 임진각에 가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게 매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또 이제 형제 혹시 이제 혼자 온 친구는 부모 그래서 생각하면서 내가 올 1년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약간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면서 염원식을 하니까 아이들이 더 달라지고 또 그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도 가슴 뭉클했고요. 특히 이제 3학년 학생이 북에 두고 온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너 가서 혼자 잘 살으라고 되는 것이 6년 됐는데 여기 적응하다 보니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염원식을 했는데 그 염원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남한에 올 때 정말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고 왔는데 본인들이 그냥 통일을 평화통일 염원식이 아니라 나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본인이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꿈을 잘 실현해서 내가 통일이 되면 갈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서 옆에 친구에게, 선배에게,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꼭 포기하지 않고 자기 꿈을 실현해서 통일되면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북한 이탈 청소년들,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진이라는 말씀을 좀 듣고 있어요. 특히 저희 방송에서는 필요한 사진들을 찍다 보면 그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것을 가장 기본 원칙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사진도 조심해야 되고 이름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오면 요즘은 주민등록도 한번 바꿀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름도 거의 바꾸더라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특히 북에 둔 가족과 또 이제 부모 형제가 있어서 이 사진이 공개되면 북에 남겨둔 분들에게 좀 피해가 되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진이고 북한에서 올 때 다들 그 가족 사진을 들고 오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해서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께서 이 학생들을 보내면서 뭐 어떤 다른 조치들을 취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북한에 가장 많은 것이 중국으로 통해서 오는데 우리 아이가 중국에 갔는데 실종됐다 이렇게 실종 신고로 그냥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른 게 되면 남아 있는 분들에게 큰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사진은 매우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청소년들과 북한 이탈 청소년들 사진을 찍었더라도 SNS나 이런 곳에도 전혀 절대 하면 안 되죠. 네,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중요한 일이라서 요즘 남한에서도 초상권 침해해서 하듯이 거기는 이제 가족의 목숨과 달려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렇군요. 중국으로 보내면서 실종됐다고 신고를 하고 남한으로 살아서 가라고 하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들이 사진 한 장을 조심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달에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정말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먼저 온 미래라고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학생들의 분위기는 과연 어떤지, 또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온 미래라는 표현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남북 하나재단에서도 북한 그 친구들을 생각해서 통일 염원하신 분들이 먼저 명명해 놓은 것이고 저희도 이제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있는데 중학교에 공문할 때 제 상단에 북한 이탈 청소년은 먼저 온 미래다 이렇게 이제 항상 그걸 하니까 그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2월달 평창 동계올림픽을 해서 예술단들 4월달에 또 우리가 다 예술단 갔을 때 저는 참 좋고 가슴 뭉클하고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좀 해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크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학교 몇 명 학생한테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준비 중이고 지금 이런데 본인들은 그분들한테 뭘 바라고 싶어? 통일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고향을 너무 가고 싶은 거죠. 첫 번째도 통일이고 두 번째도 통일이고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이제 막 크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북한의 고향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한겨레 중고등학교 내에 남북 청소년 교육문화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연구소를 개소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연구를 하는 기관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한겨레 중고등학교 문을 열 때부터 통일교육연구소를 우리가 하자. 왜냐하면 이게 통일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한겨레 중고등학교 했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미뤄졌고 그동안에 이 일들은 다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재도 개발하고 통일 교육도 나가고 남한 학생들과 서로 교류도 하고 이거를 이제 체계를 잡아서 통일교육연구소보다 남북 청소년 교육문화연구소라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지 않겠냐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거기서 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통일 전후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그다음에 이제 교과 구성,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남북 비교 연구해서 준비해야 하는 교육 연구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우리가 서로 70년이 되다 보니까 문화가 많이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남북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를 연구를 해서 이제 같이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이제 같이 통일에 대한 그 긍정적으로 통일 교육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크게 갖고 있고요. 어른들의 뜻을 잘 봐봐서 늘 염원하고 개교부터 지금까지 학교의 상임이사로 계속하는 보산 강혜윤 교무가 항상 열망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북한에서 온 고선아 선생님 그분이 이제 담당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너무 그거를 한다고 하니까 좋아해서 저는 네, 이제 뒤에서 적극 협력하고 밀어주는 제가 교장이다 보니까 제가 소장이 돼서 그렇게 네, 해서 네, 네.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나요? 이 개소식은 사실은 이제 원래 외부 손님들은 초대를 많이 하지 않았고 꼭 오셔야 되는 남북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님이 초청 강연을 하시고 북한에서 온 분들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네, 하는 네. 하나원 원장님 그 초대했고 저희 안성 지역 그러니까 안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희 교단에 이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 저희 교단에 감사한 마음과 보온한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 청소년 교육문화연구소를 저희가 통일 준비로 하겠습니다 하고 공포를 한 거죠. 선생님께서 원불교 교단에 보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소식을 연다고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교장 선생님의 취임식을 같이 이 자리에서 겸하셨던 것 같고요. 교장 선생님으로 발명 받으시면서부터 엄청난 부담감도 사실은 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계획도 조금은 서셔서 취임식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기분이 어떠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좀 드세요? 이제
원래 한겨레 중고등학교 생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학교법인 전인학원 내고 제가 먼저 헌산중학교에 근무했고 또 그 학교를 만들 때 저도 숨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땅 부지 보러 다니는 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또 교사들 미리 1년 전에 이제 아카데미 할 때 미리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중간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앞에 또 윤성 각진영 교장이 네. 참 내부에서 지원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터전에 내가 내부 살림을 내실을 좀 다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한겨레 중고등학교로 오려고 14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3월 1일 날 나는 오늘 행운이다. 그래서 이 행운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다 다독거려주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선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서요.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요. 원불교와의 인연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셨을까? 이거 항상 여쭤보긴 하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취임식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원불교를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고 그리고 저는 원불교를 만나서 개천의 영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그 1년간 그 애부에서 지내다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러 간 것이 원불교 영산 성지에 있는 영산 선학대학. 원래는 영산 선원이었죠. 이제 원불교 교육자 양성 기관이었죠. 네. 그곳에서 그 지역에 검정고시 할 수 있는 학교로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 공부하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제 주위에는 교무님들 또 교무가 되고자 그 공부하는 학생들 나도 저분들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15살에 원불교에 들어가서 저는 순수하게 원불교에서 큰 원불교 교무입니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제가 해야 될 일, 교단에 무슨 일을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휴무한 적도 없고 이렇게 꾸준히 열정적으로 앞만 보고 이렇게 원불교 와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배움의 길을 찾아 들어셔서 그것이 결국은 원불교를 만나시고 출가의 길로 쭉 이끌어졌던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직을 서운하시는 그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언제 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는 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나는 그때도 선생님을 하되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원불교 교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교당의 부교무를 지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원광여고가 제 모교이거든요. 원광여고에 이제 그 교무 교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선발이 돼서 수원교당에서 서울에 공부할 기회가 이제 원광여고 교사가 되게 이해한 공부를 해서 바로 원광여고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광여고는 제 모교이면서 그 원광여중고 새 학교를 만드신 헌타원 정성수 교장 선생님이 제가 3년 동안 모신 적도 있어서 그때 세 분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같이 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헌산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꽤 오래 재직하셨습니다. 헌산중학교는 과연 어떤 학교였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교직을 해서 그 원창학원 내 원광여고와 정보예술고에서 12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헌산중학교에 문을 열고 그때 이제 교무교사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제가 2003년 9월에 교감으로 왔습니다. 교감으로 해서 교감을 11년이나 한 11년 하고 교장을 4년 했는데요. 그래서 헌산중학교는 이제 그 수도권의 최초의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로서 이제 일반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개성에 의해서 문제아는 아닌데 사람들이 문제라는데
그 청소년계 개성, 그다음에 가족 개체로 그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숙학교로 헌산중학교에 2003년 3월에 개교를 했었죠. 그것도 집 같은 학교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말같이 잘 안 됐었죠. 그래서 제가 9월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살면서 정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체험을 주로 하고 또 그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체험할 곳도 많고 또 다양한 선생님들도 오실 수 있도록 그래도 시골보다는 나서서 그렇게 해서 많은 체험과 아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이제 그게 또 공교육이니까 지키면서 그 기숙학교라서 그렇게 15년을 하는데 어쨌든 방학 때도 이제 체험을 주로 그 몸을 이길 수 있는 체험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그 헌산중학교가 이제 용인의 원삼인데 아산 현충수학까지 네. 왕복이 126km거든요. 그거를 3박 4일 네.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국토순례를 이해를 했고 네네. 지리산 종주는 기본이죠. 아, 근데 네네. 이제 그 아산 현충사까지 그 국대순례 할 때 두 번째 할 때 보니까 길이 인도가 없어서 너무 위험해서 그거를 제주도로 그래서 제주 올레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데 아이들은 좋은 것은 없고 왜 내가 걸어야 되는가 막 공항에서부터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현장 체험 학습으로 뿌리 내린 것이 1학년들은 제주 올레 그 체험이고 2학년은 지리산 종주 3학년은 좀 그 국을 넓혀서 캄보디아 평화 문화 나눔 세 가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학년별 그 통합 수업으로 아주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수십 년을 생활하셨던 것이 이제 정말 그 뿌리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한 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자리 잡은 거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남북 청소년 교육문화연구소가 계속 하면서 무엇보다도 바쁜 원기 103년을 보내시기 이제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운영 계획을 삼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큰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워낙 앞에 교장 선생님이 잘해서 이 그 선생님들이 정말 다 능력이 있으시고 학교가 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저는 소통과 화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선생님들을 잘 이제 그 능력을 인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 능력이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중점을 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온불교 교립학교인데 이제 그 교립학교로서의 그 이제 하고 있는 법회나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 이사장인 박정수 교무님은 제가 한복을 입고 거기 걸어 다니는 자체만 해도 교화여서 빨리 가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에 부임한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그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자기 마음 정화할 수 있을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거를 다양한 법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의 마음 공부를 충족하면 하는 그렇게 하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막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부임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마하고 혹은 이루고 싶다라는 계획도 조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살면서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헌산중학에서 강조한 것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고 그 마음 가지면 정말 내 인생이 긍정적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 해서 감사일기 기재를 매우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6년째 기재를 해오고
또 혼산중학교 해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른 거 할 일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그 법회를 통해서 이 감사일기를 잘 기재하면 제가 모든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3개월, 2개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서 5월 달에 제가 한번 이제 축하의 그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2년 동안을 이제 학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가정도 있는데 마음이 좀 허한 거. 통일 되면 북한에 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아이를 그 긍지심을 다 키워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이거는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감사일기 기재를 적극 권장하며 독려하기에 오늘 이 영상의 편지를 감사하는 분에게 5분을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산 수도원에 계시는 동타원 정준원 고모 교무님, 저를 원불교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의 정화수도원에 계시는 이타원 이정무 교무님, 제가 수원에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산수도원에 계시는 수타원 최도상 교무님, 제가 영산에 근무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에 사는 우리 든든한 큰동생, 내가 원불교 교무만 할 수 있도록 가정 경제를 다 책임져 줘서 감사합니다. 곡성에 있는 심청골 효도의 집에 근무하는 우리 막내 동생 현성 교무, 같이 원불교 교무가 돼서 든든한 도반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지금처럼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시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 중요한 시기에 교성 선생님께서 올바른 길을 감사로 정하셔서 쭉 끌고 나가실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특수한 환경이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해를 구하시고 싶은 순간도 많을 텐데 그때 매거진원 한번 더 생각하시고 출연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